안녕하십니까,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어떻게 오늘장 매매 잘 하셨습니까?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좀 올라오면서 여러분들 아주 기분 좋았던 또 하루가 되었을 거고, 오늘 또 개별적인 종목들이 또 치고 올라가고 어떤 종목도 또 조정이 나오는 그런 장세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좀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고 싶습니다. 자, 다우지수나 이런 위에 있는 저항선들도 알려드리고 코스피 지지선도 알려드렸죠. 자, 그렇다면 현재 다우지수는 또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떻게 떨어질지 예상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차트를 먼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월 4일 날도 위에 있는 저항선, 이 저항선에서 M자형 하락 차트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최고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걸 한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봉상 고점 라인들과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 라인들을 찍고 조정이 나올 때 전체 그림이 M자형으로 떨어질 차트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위에 있는 저항선 다우지수 찍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코스피 시장도 같이 조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보유를 좀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태영의 주식사서함에서도 이렇게 위에 있는 저항선들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시로 이렇게 짝대기로 하나 그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M자형 하락으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우지수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게 된다면 M자형 차트, 이걸 반대로 하면 W자 반등 차트가 되죠. 자, 이런 거 W자 반등 그리고 M자형 하락 패턴을 여러분들 잘 아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나중에 주식을 하실 때도 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이 돼요. 어떤 종목은 위에서 M자형 차트 그리는 종목이 있다면 일단은 피하셔야 되고, 밑에서 W자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면 매수를 하셔야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자기 걸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날처럼 이렇게 M자형 차트를 만들고 나서 쭉 밑으로 내려온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뭐냐면 M자형 헤드앤숄더 8라인까지 만든 그 그림입니다. 자, 제가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다우지수 지지선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크게 반등이 나온 그 그림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더 봐야 돼요. 과거에 이 지지선 보이시죠? 이 파란색 음봉으로 지지했던 이 지지선, 과거하고 그대로 연결을 한번 해보면 그대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 이유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왔었지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 다우지수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음봉 도치로 마감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움직일지도 우린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 미국 장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장도 같이 조정이 나올 걸 예상을 해서 대응을 하시되, M자형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나서 가장 많이 만드는 그림은 W자 역헤드앤숄더 아랫머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우리 장도 같이 조정이 나오면 이제는 지수 관련주들 매수를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우지수가 조정이 나온다 해도 이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점 매수의 기회로 이제는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는 비중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모아 가셔야 할 때라는 거를 여러분들 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도 2390포인트를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추세선 밑으로 빠져서 밑에 있는 빨간색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2390포인트를 딱 찍을 때 제가 캡처를 해서 밴드 공부방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이렇게 양봉으로 뜨는 그림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지선을 찾는 방법은 다우지수 윗저항선을 찾아낸 것과 마찬가지로 저점하고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런 지지선을 찾을 수가 있고, 다우지수는 고점하고 연결을 하면 큰 저항선 위치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세선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저점하고 저점을 이어서 대응을 하시면 매수점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있는 지지선이나 2390포인트에서 반등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죠. 이렇게 반등을 해서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다시 올라갈 때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올라간 후에 다시 내려와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쌍바닥 W자 패턴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또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지지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풋옵션을 잡아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그 지수 조정분을 수익으로 또 여러분들 창출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런 지지선들을 한번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밑에 2398포인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라인에서 찍고 한번 W자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저점하고 연결을 하면 어느 라인이 저점인지 알고 여러분들 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항선 지지선을 설정을 해놨는데 그 라인들을 지지선 이탈을 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같은 시총이 큰 종목들, 코스피 200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걸 예상을 해서 풋옵션으로 해지를 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 풋옵션 해지를 걸 때는 여러분들 뭐 1억 원어치, 5억 원어치 사신 분들 1000만 원어치 잡으시라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이하, 20만 원도 좋고 50만 원도 좋습니다. 이런 저항선을 찍었을 때 제가 이게 야간장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풋옵션 0.30서부터 0.20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도 밑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SK하이닉스나 이런 현대차 같은 종목들 조정이 나오겠죠. 그 조정분을 메꾸고도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풋옵션과 콜옵션은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이 또 많이 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날 제가 매수를 들여놔서 매수점 0.25까지 찍고 25,000원서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고점이 7.86, 78만 6천원까지 가면서 옵션 가격 상승 기준으로 3,000%가 넘게 올라가는 그 그림도 보였을 거예요. 풋옵션이 뭔데 이렇게 지수가 조정 시에 수익이 나와? 지수가 조정 시에 수익이 나는 건 풋옵션과 선물 매도 포지션이 있고요. 지수 상승 시에는 선물 매수 포지션, 콜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도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지수 조정분을 메꾸고도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 그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월 25일 날 코스피 제가 지수를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와 있기 때문에 우리장도 이제 위에 있는 큰 저항선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수 관련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이런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 같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은 코스피 200 종목들이 같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대비를 하셔서 현금 보유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 M자형 헤드앤숄더를 그리는 거를 제가 예시까지 그려드리면서 이렇게 조정이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M자형 헤드앤숄더 차트, 이 M자형 구간 다우지수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야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온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찍었을 때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10시 방송에서 마켓 위너 방송에서 코스피 지지선을 찍었다,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갭을 메꾸러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또 크게 올라온 모습을 보시면서 이따 또 옵션 수익 리뷰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온 그림에서 콜옵션으로 또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M자형하락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동그라미 친 이 추세 지지선들은 다 깨고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M자형 차트를 그릴 때 밑에 있는 지지선들은 다 깨고 내려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다우지수도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다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오면 다시 저항선을 삼고 내려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자 다우지수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또 야간 시장에 10시 반에 또 다우지수가 또 개장을 하죠.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한번 관전 포인트,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그대로 조정이 나오는지가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제가 2월 14일 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지 않았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M자형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스닥 지수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보세요. 과거 고점 라인들하고 연결을 해서 그었더니 이 라인을 찍으면 조정이 M자형으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우리 장에 이제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그 방법이 아주 필요합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선을 딱 찍고
그대로 M자형 헤드앤숄더 팔라인까지 완성을 한 그림입니다. 자, 위에 올라왔는데 위에 있는 초록색 단기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다가 어제 장에서도 음봉으로 마감한 그런 그림인데,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다우지수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우리 장도 상승이 나오겠지만 나스닥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냥 조정이 나와도 같이 우리 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테슬라 차트입니다. 테슬라 차트 헤드앤숄더의 전형적인 그림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팔라인을 그리러 올라와서 왼쪽 어깨 구간을 진행한 후에 여기서 M자형 차트로 내려온 그림이에요. 자, 이 지선을 깨면서 여기가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이고요. 어깨 라인을 그린 후에 팔라인을 만들러 이렇게 M자형 헤드앤숄더로 빠진 그 그림입니다. 현재 구간 보시면 이렇게 W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어요. 여기 저점 구간이 지금 지지선들 계속 연결을 한번 해보시면 이 라인들 찍을 때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셔서 대응을 하신다면 테슬라도 여러분들 수익으로 만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림이 펼쳐집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이 한 370불 정도 되는 그 저항선인데 거기까지 한번 홀딩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지지 저항선 중간에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런 저항선과 밑에 있는 지지선 중간 라인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지수 관련주들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우리가 다우 지수를 보면서 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엔비디아를 봐야 됩니다. 엔비디아는 지지 저항선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우 지수가 저항선 라인에 위치해 있고 우리 장도 저항선 위치에 오늘 찍었습니다. 같이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 지수 관련주들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엔비디아를 보면서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우 지수나 우리 코스피 지지 저항선을 보시면서 우리 그 대응 전술도 한번 짜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을 보시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나온 이 블라인드 종목은 여러분들 한번 꼭 매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 있죠. 이 라인은 이 종목의 거의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최저점 라인들하고 그대로 연결한, 제가 코스피 지수 저점에서 반등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똑같이 그은 지지선입니다. 이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올라갈지도 제가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는 이거를 봐야 돼요. 여기 초록색 이 추세선 위에서는 슈팅이 나왔고 아래에서는 단기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할 시에는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 벌써 지금 밴드 공부방에 벌써 올려놨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벌써 올려놨으니까 이 종목 잡으셔서 여러분들 계좌 플러스로 돌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코스피 지수 그 최저점 지지선 라인을 잡았으면 이런 종목들도 그런 지선 잡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 삼각 돌파 매매 기법, 자, 눈치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자, 제 방송을 오래 보셨던 분들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 차트에는 이평선이 없습니다. 보조지표도 전혀 없습니다. 자, 밑에 거래량 하나 띄어져 있는데 그 거래량은 제가 이 PPT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밑에 깔끔한 공간이 필요해서 거래량을 하나 띄워놓은 것일 뿐이고요. 이렇게 추세 지지선을 그어서 매매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매수를 잡고 나서 계좌가 파란불로 변하는 게 너무너무 싫으신 분들 있잖아요. 매도점은 내가 몰라도 내가 잡고 나서 이 계좌가 마이너스로 안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아주 시청을 하시면서 자기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쭉 피시면 이 일봉상 500개도 좋고 1000개도 좋아요. 일봉을 쭉 피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과거 저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이 빨간색 지지선을 보시면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상황을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그럼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올 때 매수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계속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니까 이런 라인에서는 매수를 한번 보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한번 반등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이런 저항선도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삼각수렴 구간, 이 저항선,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슈팅이 나온다. 이걸 공식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수익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홀딩을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에서 매수를 못 잡았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을 쫙 펴서 이 삼각수렴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은 고점하고 고점 라인인데 그대로 이어주시면 돼요. 이런 저항선을 돌파를 했을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일봉상 음봉으로 내려오면서 이 파란색 저항선 있죠. 이 저항선을 지지 삼았을 때 매수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매수 찬스, 두 번째 매수 찬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바로 올라가면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서 반등이 나오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들도 설정을 해야 돼요. 자, 과거 고점 라인들과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이어보면 그 라인들을 찍으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수익으로 청산할 수 있는 그 기법입니다. 자, 종목으로 한번 볼게요. 과거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했더니 그 라인들을 찍고 크게 반등이 나오던 그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관심 종목을 추세선을 그었더니 이런 걸 찾은 거예요, 이제. 그쵸? 자, 과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도 설정을 해서 파란색 저항선도 설정을 하고 그 밑에 있는 그 고점 라인들하고 연결을 했더니 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던 걸 우리는 발견을 해요. 그럼 이렇게 추세선을 설정을 해 놓습니다. 이 밑에 있는 지선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라인을 찍을 때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매수를 해야겠죠. 이런 라인들에서 매수점을 삼아서 우리는 매수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봤는데 여기를 찍고 나서 벌써 반등이 나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이건 밴드 공부방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19,000원에 여기서 매수를 드렸는데 이 19,000원에 매수를 잡고 올라왔을 때 늦게 볼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방송 참여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밴드 공부방에 일찍 들어오시면 이런 것도 다 알려드려요. 다시 조정이 나올 때 이 밑에 있는 지선을 찍을 때 밴드 공부방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 여기 19,000원에 못 잡으셨던 분들 여기서 매수 잡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목표치는 위에 있는 저항선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급반등이 나오면서 62.37%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런 걸 보시면 매수점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자, 기업의 펀더멘털과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잡는 거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보다 매수점이다. 그 매수점 잡는 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꼭 아셔야겠죠. 그렇죠. 매도점은 몰라도 매수점에서 저점에서 잘 잡으면 올라갈 때 언제든지 수익으로 청산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기법이에요. 자, 19,000원에 제가 매수를 드리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모습을 또 보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저점 라인을 매수 잡기가 아주 유용한 게 삼각 돌파 매매 기법이다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한번 대비를 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릴게요. 자,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계속 찍을 때 계속 반등이 나왔어요. 그쵸? 자, 이런 걸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또 설정을 해놨어요. 이게 삼각수렴 구간이에요.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에서 계속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으니까 여기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매수를 해야겠죠. 자, 이 매수 찬스 구간에서 왔을 때, 자, 이너스페이스 제가 매수를 드렸고, 이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위로 계속 올라간 그 그림들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 라인들이 왔을 때 매수점 잡는 법으로 아주 기가 막히다. 아주 기가 막히다.
자, 매수를 잡고 나서 계속해서 그 다음날, 다음날도 그렇고 계속 계좌에 빨간불이 떠 있는데 언제든 매도를 해도 수익으로 나오실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삼각 돌파 매매 기법, 이런 지선에서 매수를 잡아서 제가 매수를 들여서 이렇게 또 크게 상승이 나오던 매수점에서 지선을 딱 찍고 나서 삼각 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반등이 났죠. 자, 이 랩지노미스 이날 이거 상한가 갔어요. 저항선을 삼각 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 슈팅이 나온다. 그래서 삼각 수렴 구간 안에서 매수를 잡아야겠죠. 이 밑에 있는 지선 찍을 때 여러분들 이게 또 키포인트예요. 삼각 수렴 구간 저점하고 저점을 그으면 코스피 지지선 2390포인트 잡아낸 것처럼 랩지노믹스의 딱 최저점도 잡을 수가 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그렇게 그어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그 종목입니다. 과거 저점 라인들과 저점 라인들에서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단기 반등이 나와도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으러 내려가겠다는 세력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을 이어온 게 이 밑에 있는 빨간색 추세 지지선이다. 자, 종목 모형이 뭐죠? 밴드 공급방에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매수는 얼마에 잡아야 하죠? 벌써 올려놨고요. 목표가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계좌 플러스로 돌리면서 수익 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떤 게 하락 차트고 어떤 게 상승 차트인지 여러분들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지선 매수 잡는 법, 위에는 저항선에서 청산하는 법.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차트에서 우리가 매수를 봐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W자, 쌍바닥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매수를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죠. 자, 여러분들 흔히들 W자 쌍바닥 자리라고 하면 직전 저점 가격하고 똑같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자, 직전 저점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가 있는데 그건 추세선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HD 현대중공업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릴 때 예시를 드렸어요. 어떤 예시를 드렸냐면 이 저항선에서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내려오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이 지지선을 찍을 때 반등이 나온다면 W자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매수를 드렸어요. 매수를 드리고 수익을 드린 후에 다시 조정이 나오면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매수 자리에 오고 나서 여기서 W자로 크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HD현대중공업 173,000원에 매수를 드리면서 W자로 그대로 올라간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 고점하고 고점된 연결된 그 라인들을 목표점으로 삼았고 여러분들 밴드 공급방에도 전부 다 여기서 청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청산 후에 다시 내려왔다가 저기 외에 저기 안드로메다까지 올라간 HD현대중공업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매수점이 오는 종목들은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W자 그림, 쌍바닥짜리 그림,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런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이런 걸 봐야 돼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계속 연동을 하면 그 라인들을 찍고 반등이 나오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드렸는데 밑에 있는 지선을 안 찍고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다시 와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현재는 코난 테크놀로지는 더 올라오고 있죠.
훨씬 더 올라가면서 지금 한 50%, 60% 수익 찍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목표치는 위에 3만 원을 드렸습니다. 자, 3만 원. 목표치 볼까요? 3만 원이에요. 지금 29,000원까지 올라왔었죠. 이거 나중에 3만 원 가시면 일단 청산하시고 나중에 조정 시에 또 한번 여러분들 또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대가 방송에서 가장 강조를 했던 W자 역 헤드앤숄더를 그리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이 매수 드린 그림 한번 볼까요? 위에서 내려와서 옆으로 기었어요. 그쵸? 다시 옆으로 기면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찍을 때는 매수를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W자 역 헤드앤숄더는 이런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여기가 이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들여서 옆으로 기게 되면 반등이 크게 세게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15,300원에 매수를 드렸는데 15,300원이 여기죠. 자, 15,300원에 매수를 잡히고 나서 W자 역 헤드앤숄더 우측 어깨 구간을 그리고 반등이 나왔어요. 팔라인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52.61%의 상승이 나온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W자 그림을 그리는 게 예상이 된다면 그쪽 추세 지지선에서 매수를 보셔야 되고, 전체적인 그림상 역 헤드앤숄더 아랫머리 구간을 만드는 라인에서는 꼭 한번 매수를 보셔야 돼요. 근데 아랫머리 구간을 놓쳤다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우측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할 때는 또 매수를 보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 역 헤드앤숄더 그리는 그림은 제가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캐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3,200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200원에 매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캐리 같은 종목은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이 지지선 라인들을 찍으면서 계속 반등이 나왔었고,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여기에 3,200원에 매수를 우리 딱 잡았죠. 3,200원에 매수를 잡고 나서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위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날 고점이 상한가인데 상한가의 50% 물량을 청산을 했어요. 그 후에 위에 올라갈 때 목표점이 6,800원이었죠. 자, 여기에서 보면 6,800원이었는데 우상향 저항선 7,000원까지 왔습니다. 6,800원 기준으로 해서 전량 청산을 드렸고 112.50%의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밑에서 매수를 잡았으면 이 상한가의 50% 정도 물량을 털면 수익금을 우린 챙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량 청산을 하지 않고 홀딩하는 게 아니라 일부 물량은 상한가를 가거나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을 찍었을 때는 물량을 좀 덜어내면서 대응을 하게 된다면 목표 저항선까지 우리는 데리고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또 여러분들 창출시켜 드렸습니다. 자, 펩트론도 마찬가지예요. 92,700원에 매수를 드리고 나서 매수가 잡히고 계속해서 여기에서 투닥거린 이유가 뭐예요? 옆에서 잡았던 개인 투자자 물량들 다 털라고 세력들이 이렇게 일부러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죠. 제 기법 강의 시간에 삼각 돌파 매매, 이 저항선과 저항선을 연결을 해놨는데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슈팅이 나왔죠. 보고 계십니까? 이 삼각수렴 구간이 이래서 유용한 거예요. 이 구간 추세 지지선에선 매수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61.81%의 수익을 여러분 또 제가 확장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15만 원을 찍고 나서도 슈팅이 나오면서 이날 상한가를 또 갔었죠. 자, 수익을 즐기셨던 분들 상한가까지 한번 맛보셨을 텐데 어떠십니까? 이 삼각 돌파 매매 기법 한 번쯤은 여러분들 자신의 기법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 밴드 공부방에 공지사항을 보시면 거기에 추세 지지선과 저항선 설정하는 법 다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자기 걸로 한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S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드리고 위에는 쭉 올라갈 때 40.95%까지 또 상승해 나오던 그 그림도 나왔었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 삼각수렴 구간 밑에서 39,500원에 매수를 드렸어요. 39,500원 어딜까요? 여기에요. 39,500원에 매수를 잡으신 상황에서 이 삼각 돌파 매매가 나왔죠. 과거 저항선과 저항선을 그대로 연결을 했더니 이 라인을 뚫으면서 뭐가 됐어요? 슈팅이 나왔다.
64.05%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올라갈 때 위에 52,900원에 40%를 매도를 하고 나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청산을 하면서 또 대응을 하면 또 크게 올라갈 때도 버틸 수가 있겠죠. 다시 내려온다 해도 다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 제가 밑에서 매수를 드려서 6,340원에 매수를 드렸는데 한참 후에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매수를 드렸는데 밴드 공방에 참여하셨던 분들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밴드 공방에 알려드렸어요. 토니모리 매수가 오는데 이제 잡으셔야 합니다. 자, 밴드 공방에 참여 안 하셨던 분들은 토니모리 이 수익을 못 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밴드 공방에 계신 분들만 이런 수익을 또 얻을 수가 있으니까 뭐 해야겠어요? 밴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이렇게 매수가 잡히고 나서 목표가 얼마 드렸어요? 볼까요? 10,000원이죠. 자, 이날 고점이 1150원 상한가입니다. 10,000원에 50%를 청산을 드렸고 이날 상한가 1150원에 전량 청산 드렸어요. 10,000원 기준으로 57.73%의 수익을 제가 여러분에게 안겨드렸습니다. 자, 이런 삼각수렴 구간에서는 꼭 한번 매수를 한번 봐야겠죠. 티웨이항공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W자 역헤드앤 숄더로 올라갈 것이다 라면서 여러분들에게 2,480원에 매수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랫머리 구간, W자 구간을 만들고 나서 역헤드앤 숄더 오른쪽 어깨를 그리고 팔라인을 만들면서 제가 목표치를 드렸던 여기 목표치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3,730원이 여기에요. 3,730원을 찍으면서 50.40%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더 큰 슈팅이 나왔었죠. 그래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 뭐 해야 된다?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자, LS 일렉트릭도 W자 역헤드앤 숄더로 올라갈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3만 1,000원에 매수를 드렸죠. 13만 1,000원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13만 1,000원에 매수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W자 역헤드앤 숄더로 올라가는 그림인데 제가 수익 리뷰할 때도 이 상승 리뷰할 때도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거 역헤드앤 숄더 오른쪽 팔라인입니다 라고 어깨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팔라인을 만들면 급격하게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21만 원을 찍으면서 60.31%의 수익을 여러분들도 확정시켜 드렸죠. 추세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고 저항선에서는 청산을 하는 이 삼각 돌파 매매 기법입니다. 한미반도체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이 한미반도체도 69,600원에 제가 매수를 드려서 W자 아랫머리 역헤드앤 숄더 아랫머리 구간에서 69,600원에 매수를 드려서 이날 저점이 69,400원이에요. 69,600원 매수를 드려서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 어깨를 그리고 팔라인을 그리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지금 떨어져서 뭐 또 속상하신 분들 있죠. 지금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었기 때문에 모아가셔야 해요. 이제 한미반도체는 모아가셔야 합니다. 자, 72.41%의 수익을 12만 원에 도착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도 수익을 창출해 드렸죠. 자, 주식만 잘하느냐? 자, 선물옵션 대한민국 최고의 테크니션 이델리온 주택 파트너입니다. 자, 337풋과 335풋을 여러분들이 생방송에서 매수를 드렸어요. 자, 매수가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목표가도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선물 추세 지지 저항선을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이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37풋 같은 경우에는 옵션 가격 상승률 기준으로 185.71%의 수익을 안겨드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곱하기 2.5로 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옵션은 0.01 단위로 100만원짜리 이하 상품은 1,000원씩 올라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만원에 사서 10만 1,000원에 내가 청산을 했다 하면 1,000원의 수익을 본 게 아니에요. 1,000원씩 올라가지만 곱하기 2.5 한 틱당 가치는 2,500원입니다. 그래서 10만원에 사서 20만원에 청산을 하면 10만원 차익이 나니까 더블 100% 수익이 아니라 곱하기 2.5 250%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35풋도 제가 여러분들 300%의 수익을 드렸는데 자,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이제 곱하기의 시간 2.5 750%의 수익을 여러분들 또 창출시켜 드렸습니다. 자, 10만원이 75만원 됐다는 얘기고 100만원이 750만원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335풋도 160% 상승이 났어요. 이거는 방송 매수가를 드리고 나서 잡히고 나서 바로 10분 만에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를 발표를 하면서 10분 만에 이렇게
16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금액 기준으로는 400%의 상승이 나온 거예요. 이날 고점 기준으로 금액 기준으로 57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수익을 창출하자고만 마음만 먹었다면 10분 만에 매수하고 10분 만에 400%에서 575%까지 수익을 보셨겠죠. 옵션은 여러분들 작은 금액으로 하시는 거예요. 1억이나 5억씩 이렇게 여러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잡으셨던 분들 있죠. 소액으로 100만 원 이하, 20만 원 좋고 50만 원 좋고 소액으로 하는 겁니다. 자, 선물 매도 포지션도 들여서 위에 있는 그 다음날 아침에 선물 매도 포지션을 들여서 밑에 있는 지선 345.00까지 지선까지 한번 홀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옵션도 매수를 저기서 드렸었죠. 자, 여기서 청산을 했는데 한 계약 기준 91만 2,500원, 10계약 기준으로 912만 5천원입니다. 이날 추세를 다 먹었다고? 예, 다 먹었습니다. 옵션도 예, 밑에 345.00 라인, 이 라인들 찍을 때 전량 청산을 드렸습니다. 자, 선물 추세 지지 저항선을 알아야지 옵션을 매수를 하고 청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라인들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밴드 공방에 참여하시면 다 아실 수가 있겠죠. 352.5풋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어요. 0.6에서 0.50까지 또 매수를 드리고 그 다음날 빵! 갭상승으로 올라간 그 모습입니다. 자, 300%의 수익이면 몇 프로 수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곱하기 2.5. 그렇죠. 750%의 수익을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또 창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런 750% 이제 이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하시죠. 330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습니다. 0.40에서 0.30 4만원서부터 3만원까지 매수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날 야간장에 다 잡히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빵 올라갔습니다. 목표치가 2.0이었는데 그 다음날 목표치가 2.0이었어요 20만원의 목표치였는데 아침 시작이 43만 7천원 4.37로 시작을 했죠. 43만 7천원에 시작을 해서 이게 10분 봉이에요. 10분 만에 고점이 6.62 6.6이면 66만 2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옵션 가격 기준으로 5,200%가 넘게 올라가는 5,000%가 넘게 올라가는 수익금도 여러분들 드렸습니다. 자, 5,000%면 얼마냐면요. 자, 100만 원이 500만 원이 됐다는 얘기고 50만 원이 2,5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1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됐고 50만 원이 2,5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와! 이러시죠?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목요일 옵션 월물 만기 315 콜옵션을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10시 방송에서 제가 드렸고요. 야간장에 한번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25서부터 0.20까지 한번 이 5틱 사이에서 매수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주값만. 자, 그러고 나서 이날 저점이 0.15 15,000원까지 찍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빵 치고 올라가면서 수익금 기준 1788% 1788% 100배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들 창출시켜 드렸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2만원의 매수를 잡았던 게 고점이 88만 3천원 8.83. 자, 옵션 가격 수익률 곱하기 2.5로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100배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10만원이 1000만원이 되셨고요. 100만원 잡으셨던 분들은 1억이 되셨죠. 자, 여러분들 이런 옵션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밴드 공방에 참여하시면 A부터 Z까지 여러분들 또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 옵션 공개 매수도 한 번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밴드 공방에 참여하셔서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나는 옵션 위험한 거 아니야? 자, 10만원을 베팅을 하면 10만원 잃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수익은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처럼 이런 몇 억씩 갖고 계신 분들은 적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그 손실분을 메꾸고 나서도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공략주. 자, 제가 계속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코스피 315콜도 코스피 지선을 찍었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밑에 있는 이 지선, 그 라인들이 오는 종목을 제가 매수점을 드려서 여러분들 수익 가득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밴드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벌써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벌써 다 올려놨으니까 자, 종목 아직 확인하셔서 지금 아직 그 계좌 파란불로 변하지 있으신 분들 플러스로 돌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공략주를 여러분들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히든 공략주. 자, 제 종목들 여러분들 또 많이 올라가고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 한 세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는 블라인드 종목이고요. 자, 저는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올 걸 예상을 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지지선에 있는 종목을 또 가지고 나왔어요. 자, 오늘 종목 SKC입니다. 자, 흔히들 선경씨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자, SK가 이제 성경이었으니까요. 자, SKC 그 밑에 있는 지선들을 한번 볼게요. 과거 저점 라인들과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크게 반등이 나오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단기 역헤드앤 숄더를 그리면서 위로 올라간 그런 차트고요. 자, M자형 하락 차트로 M자형 헤드앤 숄더를 그리면서 내려왔는데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빵 치고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은 양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 안 찍겠다는 거예요. 세력들 의도가. 그럼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 여기 위에 있는 지지선은 찍고 나서 올릴 수가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SKC의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한번 알아볼게요.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 단기 저항선들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항선 역할을 해갖고 갭으로 올라갔지만 올라가서 다시 찍었을 때 뭐 했어요? 지지선 삼아서 올렸어요. 자, 다시 깨고 내려와서는 여기를 저항선 삼아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차 저항선입니다. 그리고 1차 목표치가 되겠죠. 자, 그럼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그림으로 올라갈까요? 자, 우리가 그거를 알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요거예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한번 찍고 나서 W자로 반등이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단기 W자로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매수가 84,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치 위에 있는 저항선 138,000원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76,500원 거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에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저항선을 간다면 여러분들 50% 이상은 매도를 하시고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좀 더 홀딩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매수가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한번 수익을 한번 참으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HLB 제약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제약하면 그 미국 식약청 또 보안 자료 또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 고배를 한번 마셨던 그 종목인데 이제 사도 되나요? 라고 또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사도 됩니다. 현재 구간을 보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이걸 한번 볼까요? 단기 삼각수렴 구간을 오늘자에 돌파를 했어요. 자, 이 삼각수렴 구간 돌파를 하면 바로 따라 들어가겠어요? 아니죠. 음봉이 한번 나오면 그 라인들 지지선을 지지를 할 때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 그대로 이제 응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저항선도 한번 볼게요.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라인 위에서는 지선 삼다가 뚫고 내려오고 나서는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왔지만 그 이후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었고 돌파를 하고 나니까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 라인들 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가
1차 목표치입니다. 자, HLB 제약 같은 경우에 등락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손절을 걸고 대응을 하셔야 하고요.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가 난 다음 위에 한번 슈팅이 나오는 이런 그림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도 예상도도 한번 그려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매수가 얼마일까요? 자, 매수가 17,800원 드리겠습니다. 이 17,800원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목표치 29,000원 위에 있는 저항선 설정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목표치 설정을 한 거 요거 한번 잘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HLB 제약 같은 경우는 등락이 아주 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등락이 크니까 손절가는 16,200원을 꼭 거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꼬리를 달고도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한번 위로 쭉 슈팅이 나오던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지지선을 찍고 나서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그 상승치도 여러분들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 블라인드 종목도 이 등락이 엄청나게 큰 종목이에요. 보이시죠? 이 등락이 큰 종목에서 여러분들 이런 라인에서는 제가 매수를 안 드려요. 하지만 이제는 매수 찬스가 왔다. 진짜 이거는 이제 한번 매수를 한번 오면 자리에 오면 매수를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벌써 밴드 공방에 올려놨으니까 이 종목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계좌 플러스로 돌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단기 저항선들이 어디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린 이 차트하고 똑같이 추세선을 설정을 해 놓으신다면 나중에 대응을 하시기가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한번 나중에 올라갈 때 반등 나오는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 있는 지선 와갑니다. 이젠 잡으셔야 될 때요. 내일 찍을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찍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제 대응 한번 준비해 보실 그런 시간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어떻게 제 방송 잘 보셨습니까? 자,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 찾아뵈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신대어 방송에서 여러분들 뭘 말씀을 드리냐면 M자형 차트는 피해야 하는 차트. 뭐죠? 이 M자형 차트는 피해야 하는 차트. 그리고 W자, 이런 지지선에서 이런 W자 차트는 매수해야 하는 차트로 여러분들 잘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 밴드 공부방에 제가 여러분들 그 매수 드렸던 이런 종목들, 지지선이 오는 종목들 그 설정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밴드 공부방에 계시면 제 다른 방송에서도 매수 드렸던 그 종목들이 지지선이 와갈 때 여러분들에게 또 매수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확인을 하셔서 밴드 공부방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 화요일 방송 제가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전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 찾아뵙고 여러분들 강의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신대가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 또 수익도 챙겨갈 수 있으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